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어떻게 즐거운 설 잘 보내셨습니까? 집안 행사다 뭐다 해서 이제 정신이 없어서 이제 며칠간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네, 그 사이에 가격면에 있어서 좀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 기준으로 해서 가격의 하락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네, 남은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에 아침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다뤘던 리플사의 IPO 관련하여 리플사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시리즈 C 투자 목적 자체가 IPO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언급해드렸는데 이 내용 중점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몇 가지 중요 내용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CFTC 주간 보고서에서 롱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 다음 주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예상이 된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발표한 COT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번 주 롱 세력이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딜러 계정은 여전히 숏 세력이 주도를 하고 있고 에셋 매니저 계정은 롱 포지션이 감소한 반면에 숏 포지션은 크게 늘면서 다시 순 숏 포지션 상태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네, 시장 영향이 가장 큰 두 계정의 포지션 변화를 봤을 때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기관들의 단기 전망은 여전히 숏에 가깝다는 진단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비트코인의 가격은 매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하락에 이제 숏 포지션이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비트코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롱 해시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의 보관량이 곧 100만 BTC에 달할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분석 회사죠. 롱해시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콜드 월렛 주소와 그 비트코인 보관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 미국 대형 코인베이스의 보관수가 곧 100만 BTC에 이를 것이다 전망을 했는데요. 네,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관수는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추세라면 곧 100만 BTC, 현재가 약 9조 7,26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여름 코인베이스의 이용자 수는 3천만 명을 돌파를 했고 비트코인 보관수의 증가 요인으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그다지 관심 없는 많은 기관 투자자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거래소에 비해 이제 보유량이 대폭 증가한 거래소는 이제 후옵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암호화폐 사상 최대 출자금 사기로 불리는 플러스 토큰의 트랜잭션의 대부분이 이 거래소를 통해 처리된 가능성이 견해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롱해시는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토큰의 수익성과 그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관수의 증감에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롱해시는 체인 인포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증금 주소, 핫지갑 주소, 콜드 지갑 주소 간의 송금 방법에 관한 일련의 가정에 근거해서 주요 거래소의 콜드 지갑 주소와 이제 그 비트코인 보관수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보관량이 100만 BTC에 달할 전망이라는 언급을 보았습니다.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에서도 이러한 증가세가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다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호텔 예약 사이트 트래발라닷컴이 nem을, XEM이죠. nem을 신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호텔 예약 사이트인 트래발라닷컴이 20일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서 넴 보유자들은 이제 230개국 200만 개 이상의 호텔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네, 앞서 7일 이제 트래발라는 2019년 12월 이용 데이터를 공개해서 암호화폐에 의한 결제가 60%를 넘어선 바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트래발라닷컴에서 넴이라는 암호화폐 결제를 이제 신규 지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트래발라닷컴의 경우는 부킹닷컴의 호텔 예약 플랫폼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이용자들은 현재 230여 국가의 9만 개 숙소를 암호화폐로 예약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네, 현재 트래발라 자체의 발행 토큰인 아바를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등등 20여 종의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네, 특히 이탈리아에서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월 21만 5,800건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네, 이는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월 18만 건,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가 월 3만 4천 건보다 높은 사용률인 것이죠. 네, 이처럼 많은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큰 프레임워크가 없어서 많은 난항들을 겪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글로벌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파이넥스사가 테더 골드의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테더 골드 과연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골드의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암호폐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이제 어제 테더사가 발표한 테더 골드를 신규 상장시켰다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테더는 최근 스위스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뒷받침 자산인 금의 골드에 연동하는 테더 골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발표 상세에 따르게 되면은 이 테더 골드 보유자는 보관되는 금과 교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금과 연동되는 테더 골드가 나왔다는 소식이죠.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갑작스럽게 나온 소식은 아닙니다. 네, 2019년 12월 12일 비트파이넥스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인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이제 암호화폐 미디어에 출연하여서 비트파이넥스가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골드를 출시할 것이다 밝혔었습니다. 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고 특정 골드 바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다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네, 테더가 금, 스테이블 코인에 눈독 들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제 금과 달러 자산의 상관성은 테더가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과거 미국은 달러와 금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금 본위제를 채택을 했죠. 그러나 미국은 장기간 경기 침체와 전쟁 등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을 했고 이제 급기야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국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금본위제의 종말을 선언했죠.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말을 하면서 달러 가치의 하락을 야기시켰습니다. 네, 이후 금 가격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달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역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테더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것이겠죠. 네, 달러는 분명 이제 글로벌 1위 기축 통화로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한 가장 강력한 통화 자산입니다. 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돈은 항상 하나의 자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상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산의 분산 예치되기 마련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서비스하는 테더 입장에선 달러 자산의 매력이 하락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겠죠. 네, 금은 달러 자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해치 요인입니다. 테더가 금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확산시킨다면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완벽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테더 골드의 발행이 테더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쁘던 와중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CEO가 올해 IPO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XRP에 미칠 영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안에 리플이 IPO를 기업 공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행사에 참석한 이 갈링하우스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리플이 마침내 IPO를 실시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는 인터뷰에서 향후 12개월 안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 IPO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가 되고 싶지 않지만 마지막이 될 생각도 없는 만큼 뒤처지기보다는 주도적인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기대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게 되면 리플의 IPO 실시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리플의 IPO가 성사될 경우 암호화폐 XRP 가격 등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리플사가 이제 IPO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시리즈 C 투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네, 2019년 12월 24일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리플사 2억 달러 시리즈 C 투자 유치 완료하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네, 이를 통해서 리플사의 가치가 100억 달러에 이른다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시리즈 C 투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시리즈 A, B, C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시리즈 A라는 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성공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을 가진 회사를 찾는 것이고, 기업 가치가 최대 1,500만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리즈 B 단계는 이제 기업을 빌드업하는 단계입니다. 네, 개발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로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이죠. 투자자들인 투자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을 넓혀주는 등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네, 시리즈 A에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라면 이미 상당 수준의 사용자를 확보했다는 뜻이고, 시리즈 B까지 왔다는 것은 큰 성공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죠. 네, 시리즈 C 단계까지 왔다면 비즈니스를 이미 상당히 성공 궤도에 올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과 개발, 신시장의 진출, 다른 회사의 인수, 그리고 이를 위한 추가 자금 모집 등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시리즈 C는 회사를 가능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확장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2단계에서 기업 공개 IPO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기업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IPO라는 것은 기업이 최초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처음 상장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네, IPO의 이제 적정 시기는 보통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회사의 확장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시기거나 자금의 소요 계획에 따라 적절한 자금 확보가 필요한 시기에 보통 IPO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2020년이 오기 전에 빵영이 언급한 것이 있었죠. 2020년 리플의 트랜잭션이 600% 증가할 것이다. 이 말이 괜히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네,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지레짐작으로 이제 2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600%라고 언급한 데에는 충분한 통계에 근거하여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600%의 이제 트랜잭션 증가를 위해서는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그리고 홍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리플사가 주식에 상장이 된다면 XRP의 가치는 그대로 수직 하락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버 본인 또한 이제 만약 리플사의 주식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리플사의 주식을 구매할 생각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의미가 XRP를 판매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추가적인 포트폴리오에 이제 리플사의 주식이 들어오는 것일 뿐입니다. 네, 리플사의 파트너십이 늘어날수록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인 프레임워크가 이제 늘어날수록 XRP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현재는 XRP의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제 기점으로 크게 폭발할 그러한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XRP 또한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네, 리플사에서 만약 정말로 IPO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지금 리플사가 주식 상장을 하게 된다면 XRP가 망한다, 아니다, 뭐 가치 시너지 효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말이 많은 상태인데, 네, 이것은 뭐 유튜버 본인 또한 굉장히 궁금한 예정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IPO를 진행하게 될지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의 CEO가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나스닥 최고 경영자인 아데나 프리드먼이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나스닥은 현재 한 파트너사와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개발 중이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에 있어서 두 가지의 고려사항이 있다며, 첫째는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둘째는 이를 위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기반이 마련됐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네, 한편 그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는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암호화폐 산업이 상품 이전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만큼 성숙해질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바이두에서 이제 최근 30일 블록체인 검색 지수가 전년 대비 28% 올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네, 체인스카드는 업비트 도난 이더리움 중 3분의 2가 돈 세탁 완료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10일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네트워크 공격으로 도난당한 이더리움 물량의 이체 빈도가 최근 10일간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체인스카드 측은 현재 업비트 공격자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난 이더리움 보관 주소 중 새 4차례에 걸쳐서 쪼갠 주소들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약 10만 개라며, 이는 도난당한 이더리움 중 34.2만 개의 이더리움의 돈 세탁 작업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한편 업비트는 이미 다수 거래소들과 도난 자산의 출금 및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부 의심 주소들의 자금 동결 조치 해제 여부는 업비트의 확인 작업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4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는 의미지만 공포 단계는 지속되고 있죠.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0일 높은 수치는 아니죠. 네, 정말 1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5일 남았는데 1월이 마무리되기 전 2월달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70까지 오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